예,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방부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이 명칭을 섬뜩하게 전쟁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무려 78년 만의 일인데 방어 중심에서 공격 중심으로 군사 전략 변경을 공식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죠. So we won the First World War, we won the Second World War, we won everything before that and in between, and then we decided to go woke and we changed the name to Department of Defense. So we're going Department of War, and I'd like to ask our Secretary of War to say a few words. Pete Hegseth, I think it's a much more appropriate name, especially in light of where the world is right now.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처럼 1, 2차 세계대전의 승리국이 미국입니다만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의 전쟁을 막아주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이바지해왔던 미국인데 자, 이제는 공격전으로 나가겠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과 관련이 있는 보도가 뉴욕타임즈에서 나왔습니다. 김근혁 보좌관. 네. 자, 2019년입니다. 6년 전에 김정은을 도청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이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했던 그 팀이 바로 북한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해당 보도를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지 싶은 그런 굉장히 어떤 황망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일단 2019년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2019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상당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았었거든요. 그랬죠. 실제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는 그 특유의 그 브로맨스를 과시하면서 정말 큰 어떤 규모에서의 빅딜이 오고 갈 것처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한 2018년 10월에는 폼페이오 당시 CIA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또 김정은과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얘기도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을 준비하던 그 사이에 결국 네이비실 팀이 북한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예. 일단 해당 보도만 본다면 서해로 들어갔는지 동해로 들어갔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이비실 팀의 목적, 즉 김정은의 어떤 도청을 하기 위한 김정은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미국과의 회담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도청하기 위해서 팀을 보냈다고 하니 아마 동해보다는 서해로 침투시켰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평양과 가까운 곳에 침투를 시켜서 네이비실에서 직접 김정은만을 위한 장비까지 만들어서 예. 침투를 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상륙에는 성공을 했는데 상륙을 하고 보니 북한 민간 선박에 의해서 발각될 위험이 예. 처해지자 그 민간인들을 모두 사살하고 급하게 자리를 떴다라는 것이 지금 NIT의 보도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예. 하노이 회담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만약 이 사태가 벌어졌다면 김정은이 과연 이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최대의 화두가 되겠죠. 예, 이걸 취재한 뉴욕타임즈 기자가 어디에 인터뷰한 걸 보니까 민간인을 사살하고 작전에 실패했으니까 민간인 사살을 수장하고 빠져나왔다는 인터뷰를 하더군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총에 맞은 북한인들이 떠올랐을 것이고 북한에서 이게 누구의 소행인지 분명히 찾아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만약에 이게 미군이 와서 우리 국민, 북한 주민들을 사살했다? 그럼 이게 북한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남북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핵무기를 어떻게 쏘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트럼프가 몰래 갔을까요? 아니면 트럼프가 승인을 했을까요? 저런 사실 위험천만한 일을 트럼프 대통령 몰래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주장이고요. 그렇겠죠? 물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당연히 부인을 해야겠죠. 만약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한 것이 맞다라고 하게 될 경우 앞으로 북미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또한 해당 보도가 나온 타이밍도 굉장히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북중러 이 삼각 공조가 상당히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다. 언제든지 만나서 회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가 나오는 타이밍에 북미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해당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이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예. 더 나아가서 이 보도가 정말 사실일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작전에 대해서 승인을 했을지. 그렇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작전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야기가 있었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잘 열렸고 하노이 정상회담 노딜 됐습니다만 이 사이에 2019년 초라고 한다면 2월이 하노이였으니까 1월 달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마나 바다가 추웠겠습니까? 이런 무리한 작전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는지, 승인했다면 무슨 연유에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당연히 오늘 백악관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고 답변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There's some new reporting on North Korea and this Navy SEAL incident in 2019.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no. I could look, but I know nothing about it. 모른다. 아니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나는 모른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는 부인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자, 이 미치는 파장, 북중미랍니다. 예, 북중러 회담이 끝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왔고 앞으로 10월 말에 경주에 있을 에이펙 회담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이 만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보도가 미칠 파장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